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는 떠올렸다.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람이 싫어졌다. 사람이 정말 싫고 무서워지는 이야기,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인류의 파괴자 동네꼬마님 반갑습니다. 동네꼬마님 때문에 가족도 못 믿게 되었어요. 아유, 네. 잘하셨어요. 그래야 돼요. 가족도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딱 한 사람만 믿으면 됩니다. 돌비님. 그럼 저는 저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아유, 그분은 이미 천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유, 그런 게 없죠. 저는 간내꼬마님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한번 바로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먼저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들었고 이런 건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야기는 오래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불과 5년, 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 40대 중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똘비는 그냥 되게 일반적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꽤나 괜찮은 회사를 지방이지만 다니고 있었고, 거기서 자리를 잘 잡고 가족을 꾸려서 그냥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똘비네 회사에 여러 이제 직장 동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료 중에 한 명이 그 자식이 씀씀이가 바뀌는 거예요. 차도 바꿨고 뭐 지갑, 키홀더 뭐 하나도 좀 비싼 거 쓰기 시작하고, 이게 사람이 티가 나잖아요. 생활이 윤택해지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엄청 친한 건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담배 피면서 얘기를 했대요. 동생이었대요, 그 사람이. 야, 너 요즘 뭐 로또 됐냐? 뭐 주식 좀 올랐어? 때깔이 바뀌었다? 얘기를 하니까, 형님 그냥 조금 먹고 살만 해요. 들더래요. 근데 이제 이 말투나 이 행동거지나 이런 거에서 얘가 좀 뭐가 있긴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좋은 소스 있으면 노나 먹자, 좀 알려줘라 하고 자꾸 옆구리를 콕콕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형님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길은 딴 거 없다고, 무조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고, 땅이에요 형님,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땅 있었냐? 그랬더니, 형님 어디가 개발될지만 알면 돈 버는 건 쉽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지, 로또 번호만 알면 나도 부자 될 수 있지, 번호를 모르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지, 얘기를 하니까, 그 정보들이 형님 다 실실실 새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막차만 살짝 얻어 타도 무조건 돈은 버는 그런 정보들이 있다니까 형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뭐 그런 게 있으면 형도 좀 알려줘라 막 얘기를 하니까는, 형님 딴 건 아니고 모임이 하나 있대요. 그 모임에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 교류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있는데, 저도 소개받아서 들어갔고 여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땅을 조금 사고 처음에 대출받아서 했는데, 형님 이거 짭짤하다고, 야 그럼 네 소개로 나도 좀 한번 넣어줘봐. 그때는 그냥 진심으로 그 모임에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다가 아니었고, 네. 그냥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의뢰, 나 좀 넣어줘,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똘비가. 그랬더니 그 동생이, 내가 넣고 싶어서 뭐 넣는 건 아니고 대가리 수가 비어야 또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내가 나중에 형님 뭐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했는데, 한 달이 채 못 된 시점에서 전화가 딱 오더래요. 주말이었는데, 형님 내일 뭐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일 그냥 뭐 가만히 있겠지? 그러니까는, 형님 내일 그러지 마시고 한 저녁 5시까지 어디로 좀 나오셔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모임에 내가 한 명 소개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가면 데리고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형님 나와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는, 형님 나오신다며, 뭐야 이제 와서 말 바꾸면 나 좀 바보 되지, 이 모임이 그냥 모임도 아니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일단 알았어 하고 이제 끊고, 다음날이 돼가지고 약속 시간 맞춰서 나갔어요, 그곳을. 갔더니 그 동생 포함해가지고 3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한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룸으로 된 식당이었는데 딱 밥 먹으면서 얘기를 좀 했대요. 뭐 같은 회사 동료시냐,
그러면은 우리 모임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모임이 뭐 하는 모임인지는 아냐. 그래서 뭐 그냥 정보 교류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다 들었다. 그러니까는 뭐 운동이야, 골프든 볼링이 됐건 그냥 그때그때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거. 실제로는 각자 정보 있으면 교류하고 되게 소소한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는데 똘비가 머릿속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쳐 가는 거예요. 똘비 나이가 20대 이제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혹시 회비를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정보 이용료를 내라고 한다든가 이러면은 뭐 가차없이 여기는 귓방맹이 치고 나와야 된다. 본인이 얼떨결에 나가긴 나갔지만 그래도 사회적 짬바로다가 어떻게든 눈치를 깔려고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뭐 따로 우리가 회비라든가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우리가 모임이 있다고 할 때 참석률 좋게 참석해 주시고 또 본인이 늘 정보만 얻어가는 건 안 된다. 회사 안에 계시면서 뭐 회사에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것도 좀 공유를 해주셔야 되고 일방적인 정보를 받아가는 곳은 아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같이 얼굴 계속 보십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나쁠 건 없으니까 내가 줄 정보가 정 없으면 나중에 잘리겠지. 그래가지고 동생도 옆에서 뽐뿌질을 하니까 알았다. 그럼 한번 열심히 활동을 해보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정기 모임 날이 됐어요. 모임 인원이 많진 않았대요. 다 모였는데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뭐 모여가지고 식사에 술도 한 잔 먹고 뭐 이런저런 정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딱히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 갑자기 뭐 돌빗이 어디가 개발이 된다 무조건 여기에 땅을 사라 이런 정보는 없었대요. 그냥 되게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오갔대요. 그리고 그 회원들이 다 남자는 아니었고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이렇게 끼리끼리 노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매너 있고 교양 있게 즐겁게 놀더래요. 얼떨결에 그 모임에 몇 번 나가면서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몇 명이 껴있고 나머지는 진짜 괜찮은 회사에 있고 이러니까 정보가 도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그 모임에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똘비도 한 번 정도는 좀 재미를 봤대요. 네. 실제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똘비 스스로도 자기가 있는 회사가 규모가 되게 작은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여러 가지 듣는 얘기들을 실제로는 크게 이게 자금을 불릴 수 있는 소스가 안 되더라도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좀 얘기를 해줬고 잘리기 싫었으니까 그렇게 쭉 어울렸는데 하루는 저녁 한 10시쯤 전화가 와서 봤더니 그 모임 회원 중에 본인보다 한 5살 정도 어린 그러니까 40대 극초반이겠죠. 여자 회원이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뭐 이름을 미영이라고 하면 미영씨 어쩐 일이세요? 하고 받으니까 똘비 오빠 그러더래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한쪽에 가서 담배 피거나 할 때 오빠 하기도 했는데 어떤 일이세요? 그러니까 오빠 뭐 아직도 존댓말이요. 아니고 오빠한테 부탁이 좀 있어서 전화를 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 도울 일이 뭐 있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오빠 그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 오빠도 알다시피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규모는 크진 않지만 사실 그 안에서 자금이 좀 큰 돈들이 막 굴러가잖아 막 얘기를 하더래요. 네. 얘가 정확하게 무슨 회사인지 몰라요 지금 똘비가. 근데 이 여자애는 돈이 좀 있는 건 알아요. 때깔이라든가 평상시 나올 때 옷이나 뭐 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 내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 그러니까 오빠가 딴 게 아니고 진짜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가 머릿속으로 돈 빌려달라는 거면은 일단은 나는 먹고 죽을래도 없다. 잘라야지. 그 생각을 먹고 있는데 오빠 나 세무조사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또 뭐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는 회사 밑에서 돌아가는 돈 액수가 워낙 크니까 누가 찔렀나 봐. 네. 미치겠다. 이거 나 비자금이랑 이런 거랑 엄청 돌리는데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선뜻 말하고 잠깐 맡길 사람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냥 돈은 은행에다 맡겨야지 그랬더니 오빠 은행에다 맡기면 무조건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빠가 돈을 조금만 맡아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뭐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뭉터기로 큰 돈 맡기면은 맡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이고
오빠 한 1,000만 원 정도만 조금 오빠가 책임을 져주고 있으면 안 되겠냐. 1,000만 원. 뭐 큰 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이 돈을 잠깐 맡고 있기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야 그래 내가 맡아주고 있을 수는 있지. 근데 미영아, 계좌로 내가 네 돈을 갖고 있는 거는 나도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다. 나 머리 아파지는 거 싫다. 얘기를 하니까 오빠 현금으로 줄 테니까 현금으로 좀만 갖고 있어주라. 뭐 우리가 하루 이틀 번 것도 아니고 오빠가 1,000만 원 정도면 그 돈 먹고 짤 사람은 아니지 않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1,000만 원에 짤 놈은 아닌데 나도 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좀 황당하다 야. 그러니까는 오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일 점심 식사 좀 하게 좀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점심 때 나가는 건 좀 힘들고 저녁에 퇴근하고 보자 얘기해가지고 퇴근하고 봤대요. 만나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이제 둘이 밥 먹으면서 있는데 옆에 작은 우리 백화점 가방 있잖아요. 종이 가방 네. 큰 거. 그거를 딱 접은 거를 이렇게 옆에다 딱 놔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오빠 이거 1,000만 원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진짜로 그 안에 딱 현금 따발. 그러니까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이면 부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되게 작은데 그걸 막 말아서 왔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맡아주고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오빠 내가 얘기할게. 내가 평생 안 찾으면 평생 그냥 놔두는 거고 그냥 갖고만 있어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튼 미영아 알았다. 내가 이 돈은 그러면은 내 계좌에다 안 넣고 알아서 내가 좀 갖고 있을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라. 나 이런 거 싫다. 그리고 이런 부탁은 좀 하지 말아라. 나도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니까 오빠 미안해. 밥은 내가 살게 하고 얼떨결에 1,000만 원을 본인이 맡아주고 있게 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했죠. 1,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자기 똘비 계좌에 1,000만 원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1,000만 원을 심심하니까 주식에 넣어갖고 돌리고 있어볼까. 달라고 하면 빼서 그냥 줘버리면 되니까 자기 돈. 아니면 뭐 1,000만 원으로 코인을 살까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이 돈은 너의 돈인데 그러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그냥 자기 집 한쪽에다 다 그냥 놨대요. 그냥 장롱 깊은 데다가. 그렇게 있고 한 2달 정도 흘렀을 때 그중에 모임도 몇 번 있었고 미영이도 나오곤 했는데 미영이가 그 이후로는 다른 얘기는 안 했대요. 본인한테 아는 내색도 안 했었고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연히 이런 류의 얘기를 듣게 돼요. 셋업 범죄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게 된 거예요. 똘비가.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갑을 한쪽에 던져놨다 주스면은 가가지고 네가 훔쳤다 해가지고 사람 몰아가고 이런 범죄 있잖아요. 이쪽에 대한 인터넷 자료들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느낌이 그냥 쎄하니 싫더래요. 되게. 나도 이거 돈을 얼떨결에 내가 맡고는 있는데 되게 찜찜해 죽겠네. 이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내가 괜히 그래 세무조사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은 이 사람의 탈세를 도와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이제 막 겁이 좀 덜컥 나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미영한테 며칠 있다가. 미영아 딴 게 아니고 1,000만 원 좀 찾아가라. 내가 계속 갖고 있기가 부담스럽다 솔직히. 은행에 넣어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좀 네가 찾아가라. 얘기를 하니까 오빠 지금은 안 되고 그러면은 한 달 정도만 더 있다가 내가 그럼 알아서 찾아갈게. 그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오늘이라도 찾아가라. 나 갖고 있기가 싫다. 너의 돈. 그러니까는 오빠 저 섭섭하게 그럴 거냐고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부담스럽다고. 야 이건 좀 그러잖아. 내가 니한테 뭐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맡아주는 사람이 부담스럽다는데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는 미영이가 오빠 진짜 섭섭하네. 뭐 돈 좀 갖고 있어 달라는 게 그렇게 그런가? 알았어 오빠 그러면 뭐 그래 내일이라도 그러면 돌려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줄게. 오늘 와라. 그랬더니 오빠 나 출장 나와 있고 내일 그러면은 저녁 9시쯤 만납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하고 그날 저녁에 자려고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잠에 딱 빠져드는데 선잠을 자면서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본인이 이 셋업 범죄에 가담이 된 거죠. 거기에 목표물이 돼가지고 막 경찰한테 끌려가가지고 조사받고 인생 풍비박산 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얼떨결에
하도 그쪽에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는가. 벌떡 깨가지고,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겁이 엄청 나더래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우리네 같은 일반인인 거예요. 가슴 콩알딱지만한. 내가 어떻게든 내일 이걸 줘야겠는데 또 괜히 만나기도 싫더래요. 혹시 막 진짜로 세무조사가 나올 정도면 세무서 사람들이 이 미영이의 뒤를 밟고 있다가 내가 줄 때 막 잡혀가지고 막 손에 쇠고랑 차고 막 미란다의 원칙 나한테 웃고 막 이런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냥 꿈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첩보용을 하나 찍자. 그래갖고 차를 그 도시에 누구나 이름은 대면 알만한 그런 곳 주차장에 차를 딱 놓은 거예요. 초저녁에 딱 놓고 똘비는 집에 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차 운전석 페달, 악셀 브레이크 있는 페달 예. 그쪽에다가 1,000만 원이 든 준 그대로 종이가방 그대로 그 밑에 딱 넣어놓고 문 딱 잠그고 똘비는 집에 와서 컴퓨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9시에 전화가 오겠죠. 미영이가 오빠 어디냐고. 내가 지금 차 있는 위치 알려줄 테니까 거기 차에 가서 돈 빼가라고. 그러니까 미영이가 오빠 뭐 얼굴 보고 해야지. 얼굴 보자고.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려준 데 가갖고 뭐 오빠차가 별별별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일단 오빠한테 전화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그러지 말고 얼굴 좀 보자 막 계속 굴더래요. 계속 그러니까 더 기분이 찝찝하니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니 됐고 가가지고 돈 찾아가고 오빠도 지금 바쁘니까 그러니까 오빠 차 문 열어놓은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가서 전화하라고. 알았지? 하고 이제 전화 끄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딱 오더래요. 오빠 차 지금 앞에 왔는데 문 잠겨 있다고. 그래서 잠깐만 하면서 우리의 최첨단 슈퍼 울트라 테크놀로지 있지 않습니까? 예. 현대 블루링크와 기아 커넥트. 앉은 자리에서 차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그 전설의 그 기능. 예. 그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문짝을 탁 까준 거예요. 탁 까주면서 문 열렸지? 운전석 페달이 있는데 그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니까는 주워서 가져갔나? 통화하면서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면서 문 탁 닫는 소리 나고 오빠 어디 있는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빠는 다 멀리서 인마 너 지켜보고 있어 인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빠 어디 있는데? 차키로 연 거면 근처에 있겠구만. 오빠 어디 있는데? 왜 얼굴을 안 보는데? 어디 있는데? 하는데 아스팔트 바닥에 발 비비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수화기 너머로. 응? 너 뭐 혼자 있는 거니? 얘기를 하니까는 오빠 나 혼자 있지. 여기 생각보다 으슥하니 무섭다. 오빠 어딨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일단은 끊고 잘 들어가. 그랬더니 오빠 끊지 마봐. 오빠 어딘데?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끊자. 돈 돌려줬으니까 돈 확인해봐. 지금 빨리 1,000만 원 확인해봐. 정확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돈이야. 오빠 삐어도 되고 뭐 더해도 되고 오빠 어딨냐고 막 찾더래요. 그래가지고 끊자 오빠 간다 끊자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대요. 그냥 느낌이 뭔가 되게 쎄하더래요. 얘가 왜 근가. 전화를 끊고 내가 괜한 일에 지금 가담이 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회사 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예. 야 실은 말이다. 너 내색하지 말고 들어라. 미영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방금 내가 다시 돈을 돌려줬는데 얘 좀 이상하다. 너 얘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없냐? 나 괜한 일에 지금 내가 뭔가 얽힌 게 아닌지 걱정된다. 그러니까는 형 뭐 걱정할 거 없다고. 미영이 걔 나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걔가 사채 쪽 그쪽 뒷돈 움직이는 애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금융업에 있다고는 내가 알았는데 그 금융업이 그쪽이었구나. 그러니까는 그쪽 애들이 형님 정보도 많고 원래 빠삭해. 뭐 걔한테 돈 빌린 것도 아니고 형 뭐가 걱정이 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치 혹시 몰라갖고 내가 통화 녹취록이랑 다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문제가 안 되는데 괜히 세무조사 나온다니까 쩔리잖냐. 그러니까는 형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형 말고도 내가 알기로 몇 명 1억인가 맡아준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걸로 들리는 소문은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다들 못하라디야. 그냥 걱정하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통화하니까 좀 낫네. 응 하고 이제 끊고 다음부터 모임을 쭉 나가는데 미영이가
아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게끔 그냥 전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냥 똑같이 시간을 보냈대요. 그렇게 한 반년이 더 흐른 거예요. 반년 정도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졌고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아예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냥 그렇게 있는 와중에 그 회사 동생이 전화가 왔대요. 금요일 날 밤에. 형님 뭐 하시냐고. 나 그냥 집에 있다. 주말에 가족들하고 나들이 갈까 뭐 할까 생각 중이다. 얘기를 하니까 형님 그러지 말고 주말에 나랑 같이 좀 어디나 좀 놀러 갔다 옵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니랑? 갑자기? 그러니까는 형님 그 모임 개인적으로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좋은 소스 땅 하나 알려줘갖고 땅 좀 실제로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차피 형님도 우리 모임 사람 아니요. 남들보다 우리가 한 보름 소스 빨리 듣는 거니까 가가지고 형님 땅 보고 주워 담게 생겼으면 먼저 조금 움직여 봅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 몇 시에나 출발할까? 그러니까는 내일 아침 10시쯤 출발하시게 형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럼 10시에 내가 너 데리러 갈까? 그러니까는 형님 내가 모시러 갈게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침 10시에 동생이 픽업을 와가지고 동생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 갔대요. 고속도로를 타고 조금 달리니까 휴게소로 이렇게 쓱 들어가더래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휴게소 저 뒤쪽으로 이렇게 제일 뒤쪽은 화물차들 주차되는 칸 있잖아요. 그 제일 뒤쪽 라인 한쪽에다 차를 이렇게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형 여기서 담배 한 대 피고 잠깐만 나 전화통화 한 통만 좀 하고 가시자고 동생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뭐 오줌 싸러 가다가 막 가는 길에 화재 다 지리겠다 인마 차 앞으로 바짝 좀 받쳐 얘기를 하니까는 형님 오늘 주말이잖아 차 꽉 찬다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차 뺄 때 여기다 그냥 차 대고 그냥 걸어갔다 오시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자 하고 이제 또박또박 걸어서 거기서 둘이서 뭐 꼬챙이도 하나 먹고 그렇게 하고 다시 차로 왔대요. 차로 와가지고 딱 타가지고 뭉 하고 시동 걸고 동생이 전화를 막 받더니 진짜요? 진짜요 형님? 예 하고 끊더래요. 그러면서 형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형 잠깐 뒷좌석이 좀 앉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왜? 그랬더니 형 그 우리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인데 몇 명이 이 소스를 알았는가 그 형님들도 여기 휴게소라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형님도 이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면 좋다고 형님 우리 차 내가 위치 알려줬으니까 일로 오면은 형님 같이 가면서 얘기 좀 나누자고 그 형님은 내가 옆자리 앉히려니까 형님이 뒤에 가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야 갑자기? 좀 불편한데? 그러니까 형 내 말 들어봐 내 말 듣고 지금까지 형님 뭐 손해본 거 하나도 없잖아 10원도 없잖아 내 말 들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면서 차 뒤로 옮겨 탔대요. 똘비가. 그리고 진짜로 30-40초 차 문이 벌컥벌컥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조수석에 1명 뒷좌석에 2명이 타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졸지에 똘비가 뒷좌석 가운데 낑겨 앉은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차인 5명이 꽉 탄 거고 승용차에. 예? 타자마자 바로 차가 출발을 하더랍니다. 쭉 출발해서 차가 이제 고속도로 한복판으로 올라갔고 그 동생이 되게 좋은 형이고 뭐 끝내주는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사를 되게 어색하게 주고받더래요. 되게 어색하게. 똘비는 뒷좌석에 새우마냥 낑기 앉아갖고 자기가 인사할 타이밍도 뭐 또 없고 생각보다 뭐 대화도 거의 없고 양쪽에 앉은 사람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몰골이 이거는 경호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끝나고 돈이 있어 보이는 것 같으면 솔직히 뭐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방금 전까지 어디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바구니 들고 있다가 온 사람들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몰골리였대요. 양쪽에 앉은 사람은. 그래가지고 똘비가 하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렇게 본인을 씩 보더니 되게 양쪽 다 깡말랐었는데 까무잡잡해갖고 네. 씩 웃더래요. 씩 웃는데 앞니가 죄다 썩어 있더래요. 이 사람 뭐지? 저기 실례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씩 웃으면서 다시 앞을 보고 머리를 뒤에 기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동생아 뭐 소개는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는 동생이 형 여기 오 사장님이셔? 오 사장님. 형. 서로 인사해요, 사장님. 서로.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쓱 뒤로 살짝 돌아보면서 오태식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니까 이렇게 앞에서 몸을 굳이 옆으로 돌려가지고 손을 뻗으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 그래서 악수를 이렇게 쫙 하는데 그분은 때깔이 그래도 기름이 자르르 흐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참 조합 특이하고 뭔가 느낌 자체가 안 좋다. 네. 예, 저 같은 동생이고 그 모임 저도 그 모임 회원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예. 지금 땅 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더래요. 예. 같이 거기 가신다고. 그러니까는 가십시다. 가가지고 제가 정보가 더 있으면 제가 그때 가서 오픈을 좀 할 테니까 일단은 좀 쉬면서 가십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되게 말투가 짧았고 퉁명스러웠대요. 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또 뭔가 불편하고 어색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쭉 가는데 이제 본인 왼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누르고 있는데 핸드폰이 엄청 오래된 낡은 모델이더래요. 네.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야 그래도 생긴 건 이래도 핸드폰이 넌 하나 있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애가 저를 보면서 저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내 거 이거 핸드폰 이거 얼마나 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말투에서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딱 감지가 되더래요. 그러니까는 들은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중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알 때 중국어 특유의 억양이 섞인 한국말 있죠? 네. 딱 그 말투더래요. 딱 그 말투로 내 거 핸드폰 이게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온 지 꽤 된 모델이니까 지금은 글쎄요 거의 값어치가 없을 건데 그러니까는 사장님은 핸드폰 뭐 쓰냐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최신기 좀 쓰고 있었으니까 돌비 S100 쓴다 얘기를 하니까는 구경이나 한번 하자 그러더래요. 이게 이 자리의 무게와 이상한 기류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핸드폰을 꺼냈대요. 안쪽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빼가지고 내 거 핸드폰 여기 있다 하니까는 핸드폰 잠깐만 한번 봐도 되냐고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핸드폰 자기 거랑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앞에서 운전하고 동생이 있잖아요. 네. 동생이 그러더래요. 기침을 이러니까는 갑자기 그 옆에 앉은 애가 창문을 쭉 내리더래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러더니 똘비 거 핸드폰을 창밖으로 확 던져버리더래요. 그냥 똘비가 아씨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창문을 다시 쫙 올리고 조용히 다시 머리를 뒤에 딱 그냥 대고 눈 감고 가만히 있더래요. 똘비가 이 상황에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직설적으로 그냥 표현하자면 뗐다. 이게 감지가 딱 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이 되게 다소곳해진대요. 되게 다소곳해진대요. 지금 본인이 타고 있는 요 차가 고속도로 한복판을 지금 내달리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못 내려요. 예. 내리라고 해도 내리면 죽어요. 내 양 옆에 앉은 애들은 영화에서나 보던 그 애들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걔네들이 맞는 것 같고 요 앞에 계신 그 오 사장님이란 분은 왠지 느낌이 얘네들을 부리는 어둠의 세계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고 동생한테 어쩌고 저쩌고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안 나오고 하면서 가운데 이러고 낑겨 앉아갖고 덜덜덜 떨고 있었대요.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는 정적이 10분 정도 진짜로 한참 흘렀을 때 오 사장님이 그거 너무 무서워 마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거 너무 무서워 마시고 잠깐 얘기 좀 나눕시다 그러더래요. 예 하니까는 얼마 안 지났을까 IC를 쫙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되게 한적한 곳으로 차가 이동을 해가지고 차가 딱 세워지고 차에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눈 거예요. 동생은 차가 딱 쓰고 차에서 내리더래요. 동생은 바로 차에서 딱 내리고 그 오 사장님이란 분이 차에서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고 본인 오른쪽에 앉은 빼빼 안에 하나가 내리고 오 사장님이 바로 타시더래요. 옆자리에 오 사장님이 오 사장 들더래요. 그래서 예. 아세요? 그러니까
알지. 그 빌려간 돈 이자는 언제 줄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저는 빚이 없다고, 은행빚 좀 있는 거 말고는 전 빚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진짜 미쳐버리겠네. 1,000만 원 빌렸어 안 빌렸어? 그러더래요. 예?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 전에 1,000만 원 돈 자네 빌려서 돈 썼잖아.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야. 돈을 미영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혹시 미영이 돈 1,0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냐고. 맞다고. 그 사채돈 갖다 썼으면 책임을 지야지. 그러더래요. 1,000만 원은요 제가 반년도 더 전에 제가 미영 씨한테 돌려줬다고. 그리고 빌린 돈 아니고요. 그 돈 빌린 돈 아니고요 하는데 손바닥으로 자기 입을 탁 때리더래요. 탁 맞으니까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질질 나는데 엄청 아프더래요. 부여잡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 X놈아, 돈 가져간 거면 다 빌린 거지.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서 그런 말 하면 너 죽여버리라니까 말 똑바로 잘해. 알았어? 너 돈 빌려갔잖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돈은 바로 내가 미영 씨 줬다고. 저는 그게 솔직히 빌리는 건지 몰랐다고. 그리고 그 돈은 제가 반년 전에 줬다고. 나 그 돈 안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성실하게 1,000만 원 상환한 거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근데 왜 그러시는 거냐고. 아니 이 사람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네가 쌩 까고 있으니까 이자가 붙고 붙은 거에 또 붙고 붙은 거에 또 붙고, 네가 지금 막 갚아야 될 이자가 얼마인 줄 아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자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내장만 내놓으면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 4천만 원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한 장의 개념을 모르네. 4억 바로 하면은 뭐 끝나는 거고, 아니면 자네는 좀 인생 좀 고달파질 것 같은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제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똘비 심리 상태가 어땠나 들어보니까, 내가 4억이 어딨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이런 말 절대 안 나온대요. 절대 그런 말 안 나온대요. 사장님, 제가 그러면 4억을 준비를 해가지고 입금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일단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내가 어디 가갖고 이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자리를 일단 벗어나고 봐야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는 그 오 사장님이 딱 그 대답을 듣더니 막 하하하 하면서 되게 통쾌하게 웃더래요. 이거 시원시원한 사람이네. 4억 줘 지금. 그러더래요. 저 핸드폰도 없고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핸드폰 있으면 지금 네 계좌에 4억 있어? 그러더래요. 제가 주말이고 하니까는 주말에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제가 드리죠, 얘기를 하니까는, 이 짠대가리 기가 막히게 울리네. 엠마, 너 지금 여기 오는 거 누가 아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알죠. 제가 오늘 땅 보러 간다고 했으니까 동생 만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는, 그지? 동생 만나는 건 아는데 나 만나는 건 모르잖아. 그러더래요. 예,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서 너 그냥 죽여버려도 말이야, 저 밖에 있는 네 동생 놈이 다 덤퍼기 쓰지 나는 멀쩡하다. 너 그거 아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동생도 결국은 끌려온 거예요. 동생 놈도 끌려온 거예요. 사장님,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딴 게 아니고 심부름 좀 하나 해라,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심부름을 저한테 맡기시려고 하냐. 그러니까는, 그거는 따라가 보면 알겠고, 너 4억을 지금 줄 수 있어 없어?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럼 됐어. 그러더니 내리더래요. 그냥 차에서 내리더니 옆에 자기 왼쪽에 남자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똘비 손목을 잡더니 차에서 끌고 내리더랍니다. 차에서 내리니까 우리 흉악범들 이렇게 양쪽에서 팔짱 끼고 데려가듯이 양쪽에서 사람 둘이서 똘비를 딱 팔짱을 끼고 한쪽으로 걸어가더래요. 이제 졸지에 따라서 걸어간 거예요. 따라 쭉 걸어가니까 뭐 폐가같이 생긴 건물이 하나 있더랍니다. 폐가같이 생긴 건물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대요. 똘비가. 딱 들어가니까 캐리어를 하나 딱 주더래요. 캐리어를. 밖에 있는 차 저거 이용해가지고 이 캐리어를 누구한테 조금 전달을 해라,
전달을 하고 너는 앞으로 내가 시킬 때마다 움직여라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 알았다고. 제가 그럼 이거 갖다 주면은 그럼 되는 거냐?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캐리어를 가지고 일단 차에 싣고 아무도 안 따라오더래요. 본인 차를. 차 안에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에다가 종이 적어준 주소를 찍고 차를 출발을 했대요.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딱 출발을 해가지고 얼마 안 가다가 바로 체인 편의점이 하나 딱 보였대요. 얼마 안 가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알바생한테 핸드폰 좀 빌려야겠다. 탁 차 세우고 막 뛰어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대요. 편의점 안에 들어갔더니 알바생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요 사장님 막 불렀대요. 그러니까는 안에서 편의점 조끼 입은 사람이 한 명이 걸어서 나오더랍니다. 설렁설렁. 사장님 전화 좀 한 통 빌렸을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시냐고. 전화 좀 제발 나 전화 좀 한 통 빌려 쓰자고 얘기를 하니까는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는데 글도래요. 예? 뭐 여기 일반 전화라도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요. 이거 전화기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로 들어와 보셔요. 그러면서 우리 편의점 뒷공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똘비가 갑자기 오우씨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똘비가 오우씨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팍 돌아가지고 다시 차 있는 대로 팍 나가는데 아니야 다를까 진짜로 한 150m 저기 밖에서 차 한 대가 풀악셀 치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뭔가 지금 방금 테스트를 당했고 테스트에서 내가 잘못돼버렸구나 싶어가지고 차를 타고 바로 그냥 출발을 시킨 거예요. 미친 척하고 그냥 막 내달리니까 그 뒤에 차도 엄청 따라 붙더래요. 그래갖고 광란의 레이싱을 한 거예요. 내비가 알려주는 길 이런 건 귀에도 안 들어와요. 그냥 과속방지턱 내 할아버지가 먹은 그냥 차로 밀면서 막 간 거예요. 지금 여기가 되게 한적한 곳이었거든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큰 도시로만 나가면 난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내달린 거예요. 어떻게 갔나도 모르는데 가다 보니까 큰 도시는 아니고 읍사무소가 있는 규모 정도의 마을 정도 되는 그 정도 딱 갔는데 이날이 뭐 장날이었는지 먼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마을에 사람들이 많더래요. 행상 할머니들도 엄청 앉아있고 거기에 차를 세운 거예요. 일단은 차를 쫙 세우고 막 그 사람들 사이로 뛰어갔고 사람 살려 하면서 미친 척하고 거기서 막 도와달라고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일수록 나서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나서방 청년 회장님들 뭐 우리 어르신분들이 막 나서갖고 아이고 젊은이 무슨 일이냐고 사람 좀 살리라고 나 죽겠다고 그러니까는 진짜로 삽시간에 한 15명 20명이 본인을 이렇게 에워싸더래요 이분들이. 와 미쳤네 진짜. 아니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나 제발 좀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시골일수록 한 번에 막 추진력 있게 도와주시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난데 일로 빨리 와봐야 쓰겠어. 그러니까 막 경찰 놀러 오고 일단은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쭉 얘기를 좀 하니까는 그분들이 일단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죠.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동생에 관련된 거 얘기도 하고 동생 핸드폰 번호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인들 핸드폰 번호 머릿속에 안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 있지. 이 자식 핸드폰 번호가 뭐더라? 지금 회사에 전화해봤자 사람 없을 거고 동생 번호가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은 동생 이름하고 뭐 이 정도만 좀 얘기를 하고 살려달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장소 확인해 주시고 다 했대요. 다 했는데 일단은 똘비가 그렇게 살아 나오고 나서 그 동생 있지 않습니까? 회사 동생. 이 동생은 증언이 달랐어요. 내 차를 형이 가지고 도망갔다. 예. 내 차를 갑자기 형이 내가 운전하겠다고 하더니 내 차를 가지고 냅다 튀었다. 내가 안 그래도 내 차 이거 수배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그 형 내 차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리고 그쪽에서 준 트렁크 가방 있잖아요. 트렁크 가방 안에는 벽돌 들어있었어요. 벽돌.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벽돌 들어있었고 졸지에 똘비는 차량 절도범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정황 자체가 지금 웃기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똘비가 미친놈같이 운전했던 이 차가 동생 명의의 차였고
차도 막 과속방지턱 내 할아버지를 뛰어넘으면서 쇼바랑 좀 손상이 있었고 차가 이거에 대해서 실형은 살진 않았대요. 네. 똘비가. 실형은 안 살았지만 분명한 처벌은 받았답니다. 똘비가. 그리고 나서 그 동생한테 전화를 똘비가 이제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이 일이 있고 나서 회사를 안 나왔대요. 전화를 막 거는데 전화는 가더래요. 근데 안 받더래요. 그러니까 번호는 안 바꾼 것 같고 본인이 본인 전화로 아니면은 진짜 요즘 흔치도 않지만 공중전화 이용해서도 전화를 걸어봤고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도 전화를 걸어보고 했는데 안 받더래요. 얘가. 예. 그래가지고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대요. 동생아,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본심은 아닐 거라는 거 형은 안다. 네. 과감하게 용감하게 그 상황을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야 된다 하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섭섭하고 믿기도 했지만 똘비는 알잖아요. 아, 얘가 상황 자체가 지금 잘못돼 버렸다 지금. 이걸 아니까 걱정이 엄청 되더래요. 동생이. 장문에 이제 글을 남기고 하니까 답장이 왔대요. 너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됐네. 너 편히 살 것 같지? 크크크크 하고 문자가 오더랍니다. 예. 전화는 안 받고 그 이후로 이제 답장도 안 되고 하는데 똘비가 이 일이 있고 나서 하소연할 데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차량 절도범이 된 상황이니까 이건 더 이상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거고 그 모임에 미영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이한테 막 가가지고 미영이한테도 따졌대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 동생 어떻게 했냐고 얘기를 했더니 미영이도 아니 오빠 갑자기 이게 나한테 무슨 얘기인지 난 모르겠다. 무슨 말을 나한테 하는 거냐. 그 동생이 지금 오빠 꼬드기 갖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미영이란 애도. 근데 일단은 동생 때문에 또 자기가 이 억울한 걸 풀려고 좀 더 알아보다가 이건 좀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모임이 머릿수가 빌 일이 거의 없는 모임이에요. 모임 자체가. 근데 희한하게 1, 2년 간격으로 머리가 하나씩 비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씩 비는데 이게 어찌됐건 저찌됐건 미영이하고는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보면 자기가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도 미영이랑 한번 얽혔고 미영이랑 얽히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생은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애초부터 이 모임에 끌고 간 것부터 미영이의 설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똘비는 죽다가 살아서 나왔는데 그 동생은 나오진 못한 것 같고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뭐 셋업 범죄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건 아닌데 넘이 맡아달라고 주는 돈 있잖아요. 빌려주는 게 아니고 잠깐만 이거 좀 갖고 있어줘 하고 주는 돈은 빌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예. 너무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올 때는 이거는 내가 맡아주는 게 아니고 빌리는 거다. 은행이 너한테 돈을 맡아주는 거 같냐. 은행이 너한테 돈을 빌린 거다 지금. 예. 세상 이치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웃긴 말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네. 요즘 사회가 우리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각 주민등록번호마다 신용점수가 있고 뭐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최신 현대가 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잘 믿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연중에 나는 안 믿어. 아이씨 이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다들 은연중에 믿고 있어요. 얘 이름은 뭐 김미영, 뭐 영미든 미영이든 몇 년생, 주민번호 같은 거 확인하면 근데 얘가 뒤에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솔직히.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요즘은 서로를 은연중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런 게 없던 시절, 그러니까는 뭐 조선시대 같은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선조님들이 머리가 참 똑똑한 게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같은 양반들끼리라도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걸 묻잖아요. 어디 사는 누군고? 아, 저는 돌비골에 사는 뭐 누굽니다. 똘비입니다. 아버지 조남은 뭡니다. 네. 그 중에 몇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 얘가 어디 꼴에 사는 누구다를 보는 게 아니래요. 이게 얘에 대한 신용정보를 보는 거래요. 사람에 대한. 우리가 단순히 내 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 얘의 가장 근본, 본관을 보는 거예요. 본관을. 그래야 이 사람을 내가 신뢰를 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요즘은 그냥 개개인이 너무 서로 밑바닥을 쉽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화가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사람을 털어먹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사귀고 믿을 때 이 사람을 완전 애기 적부터 서로 커오고 한 이 사람의 아는 누군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솔직히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안 믿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너무 믿고 있다. 서로 너무 믿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 하나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갖고는 와봤는데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미친 일이죠, 이것도. 네. 그러니까요. 오늘 제목이 나왔다, 이거. 제목이. 네. 돈 버는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돈 버는 모임, 이런 거. 돈 버는 모임이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쵸. 쉽게, 야, 이거 하면 돈 번대. 이 모임에 오면 돈을 번대.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그렇죠. 네. 그런 정보 있으면 서로 공유 안 해요. 아, 또 혹해가지고, 또 이거를 들어갔다가 또 이런 수모를 겪네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역으로 함정 파가지고 사람 하나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궁금한 건 있어요, 돌비님. 처음에 그 캐리어 날르라고 가짜로 시키긴 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테스트에 예를 들어 통과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코스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 다음에 이 똘비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도 좀 궁금은 해요. 오늘 그래도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시는 이런 수법에 당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니까 자세하게. 이제 약간 변형시켜갖고 또 콜라 먹겠죠, 사람. 우린 하기야.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어떠한 범죄는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진화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쵸. 돌비님만 네.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요? 갑자기요? 네, 감사드리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나 간내꼬마님은 믿고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 잘 버는 모임은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인류애가 점점 사라지는 동네꼬마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도 사람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의 일이다 보니 어떤 정도 있는 거고 그냥 이 사람 좀 믿어도 되겠구나 싶은데 항상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그게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나쁜 일 안 겪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시청자 강짱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강짱님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강짱님께서 찾아와 주셨네요. 네. 네. 자, 일단은 강짱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족분이랑 겪었던 이야기일까요? 아, 네. 저희 작은 이모랑 네. 겪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장님께서 가족분과 겪었던 이야기를 오늘 하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강짱이에요! 되게 오래전 어릴 때 이야기고요. 제가 17살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17대 고등학교를 올라가자마자 자진해서 학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잠깐 쉬는 구간이 있었어요. 일을 안 하고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좀 쉬는 구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열심히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아끼려고 집에 네. 가가지고 빈둥빈둥 그냥 있었어요. 어차피 친구들은 다 학교 가고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작은 이모가 마침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이모랑 이야기를 막 하다가 작은 이모가 이 지금 할 거 없으면 이모 집에 와라. 이모 집에 와서 이모 집 저희 작은 이모가 무당이셨잖아요. 그래서 법당에 있는 집이 있었고 그 맞은편 집이 저희 사촌형이랑 사촌 누나가 지내던 집이었는데 그 사촌형이랑 사촌 누나가 지내던 집에 컴퓨터가 있었고 인터넷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이모가 내려와서 여기서 게임하고 놀아라.
마침 너희 형이랑 누나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늘 안 들어온단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럼 내 지금 내려갈게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작은 이모 집으로. 작은 이모 집으로 내려가서 가자마자 그냥 법당으로 안 가고 사촌 형이랑 누나가 있는 집으로 가서 컴퓨터를 바로 켜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은 이모가 오셔가지고 법당 가서 인사하고 가라.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법당으로 가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를 하고 다시 사촌 형이랑 누나가 지내는 집으로 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날 작은 이모가 한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자지 말고 계속 게임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자면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일단 이모 말 듣고 오늘 하루 종일 자지 말고 게임해라. 이모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밤새도록 그냥 게임하고 놀아라. 네. 대신 잠만 자지 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저야 땡큐죠. 네. 그 어린 나이에. 공짜로 PC방 밤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케이 땡큐 하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저도 이제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사람인지라 아침이 다와갈 때쯤 슬슬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자야 되나 근데 이모가 자지 말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바닥에 그냥 베개만 던져가지고 바닥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딱 들었는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돼요. 네. 네, 꿈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한복을 입고 제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꿈에서. 오시더니 다짜고짜 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제 양손을 다 잡으시고는 고맙다. 이 덕에 이번 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고맙다면서 막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누구세요?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그냥 고맙다는 말씀밖에 안 하세요. 진짜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래갖고 그냥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있다가 그렇게 잠이 깼어요. 근데 잠이 깨자마자 제가 주위를 살펴봤는데 작은 이모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니 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잠을 잤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잠을 어떻게 안 잘 수 있냐 그렇게 잠이 오는데 이러니까 알겠다 이러면서 일단 밥 먹으라 해서 법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그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딱 지나게 돼요. 일주일이 지나서 작은 이모께서 또 연락이 오셔서 오늘 또 집에 와라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알겠다 갈게 하고 갔는데 그날도 마침 사촌 형이랑 누나가 집에 안 온대요. 또 친구 집에서 잠을 잔대요. 네. 그래갖고 되게 자주 그렇게 허락을 해주네 이모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일단 오늘도 웬만하면 자지 말고 밤새도 게임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래갖고 일단 알겠다. 근데 만약에 또 저번 주에 잠들면 어떻게 하는데라니까. 잠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최대한 버텨봐라. 아침이 될 때까지 자지 말고 최대한 버텨라. 그래갖고 일단 알겠다 하고 또 열심히 그냥 게임만 했어요. 그렇게 게임만 하고 딱 동이 트는 것과 동시에 제가 베개를 바닥에 던져놓고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냥 이쯤 하면 됐겠지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잠이 한참을 자다가 작은 이모가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일어나라면서. 그래갖고 왜 이러니까 빨리 씻고 옷 입어라 갈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작은 이모 차를 타고 무작정. 근데 정신이 아직 혼미한 상태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어디 갔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차에서 누워가지고 또 잠이 들어요. 그냥 얼마나 자는지 모르겠는데 이모가 다 왔다고 깨우시더라고요. 그렇게 깨웠는데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주위를 막 보니까 어느 마을이더라고요. 어느 시골 마을인데 제가 내리면 되나 물어보니까 내려라 하길래 제가 이모보다 먼저 차에서 탁 내렸어요. 탁 내렸는데 옛날에 제가 구판 갔을 때 만났던 작은 이모 친구분 중에 대구에서 무당 일을 하시는 대구 이모라고 한 분이 계세요. 네.
그 이모께서 헐레벌떡 저를 보고 아이고 야 왔나면서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네. 저를 보고. 그리고 이모 여기 왜 있어요?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무슨 일 때문에 온 건가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구 이모께서 진짜 고맙다고 네가 왔어야 되는데 네가 와야지 이게 해결된다 이러면서 너무 반갑게 저를 반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쫙 있으셨어요. 거의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 전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일까 이러면서 작은 이모가 차에서 탁 내리자마자 제가 작은 이모한테 뭔데 이게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일단 니는 이모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다른 건 하지 말고 다른 행동 절대로 하지 말고 무조건 이모가 하는 말만 듣고 이모가 해라는 대로만 행동해라. 그러니까 약간 작은 이모가 말씀을 하시는 게 꽤나 진지하고 사태가 심각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도. 그래서 알겠다 무조건 이모 말만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참 영적인 걸로 물이 많이 올라왔을 상태였고 가장 많은 걸 겪었을 때의 상태였기 때문에 작은 이모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거의 경호원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모야 알겠다 하고 마을 해관으로 갔어요. 그 마을 해관으로. 마을 해관이 뭐 여느 마을 해관처럼 마찬가지로 안에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 있고 원룸처럼 약간 돼 있잖아요. 마을 해관이. 그래가지고 거기 딱 갔는데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작은 이모하고 대구에서 무업하는 작은 이모 친구인 이모하고 이렇게 뱅글을 제 주위에 이렇게 쭉 앉더라고요. 저랑 작은 이모 주위로 앉아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내용이 그러니까 작은 이모가 대구 이모 보고 도저히 네 힘으로는 안 되겠더나 네 혼자로는 해결이 안 되더나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이제 그 대구 이모께서 야 나는 쳐다도 못 보겠고 도저히 안 되겠다 찾지도 못하겠다 원인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분께서 그렇게 오랜 대화를 하시고 작은 이모께서 저보고 니는 오늘 절대 이 마을 회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날이 어두워지는 것과 동시에 니는 절대로 여기서 나가지 말고 마을 회관 안에서만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알겠다 하고 작은 이모하고 대구 이모하고 두 분이서 여자의 한숨을 태우러 나가시고 여자의 한숨. 그 다음에 마을 어르신들도 이제 뿔뿔이 본인의 집으로 다들 가셨어요. 그리고 저 혼자 남아있었죠. 마을회관에 TV를 보면서 그냥 혼자 앉아 있었는데 어느덧 작은 이모가 오셔가지고 작은 이모께서 이모랑 대구 이모랑 잠깐 요 마을 좀 둘러보고 어디 좀 갔다 올 거니까 혼자 절대 마을회관에서 나가지 말고 TV만 보고 있다가 잠오면 자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알겠다 하고 두 분이서 가시는 거 확인을 하고 저는 이불 피고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보다가 잠이 들려고. 시간도 조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누워가지고 TV를 막 보고 있는데 잠이 오길래 제가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잤죠. 그 잠을 잤는데 제가 잠을 잤던 위치가 어떠냐면 마을회관 안에 이렇게 원룸처럼 돼 있었는데 큰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 밑에다가 제가 이불을 펴고 베개를 두고 머리를 창문 쪽으로 두고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을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막 강아지 울음소리하고 그러니까 개들 짖는 소리가 아니라 개들 막 낑낑거리는 소리 있죠. 공포에 쩔었거나 아프거나 할 때 나는 깨갱깨갱 하는 소리하고 고양이들 하악질하는 소리하고 막 돼지 소리하며 소소리하며 온갖 짐승들의 소리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밖에서. 그러고 밖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몇몇 들리는데 그 비명소리가 젊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 비명소리 있죠. 아이고 하면서 막 이런 비명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눈을 탁 떴죠. 떴는데 밖에 약간 가로등 불빛 같은 것도 있고 하면 창문 안으로 그림자들이 빛이랑 새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어 들어오는 불빛이 천장들을 막 비추는데 진짜 어지럽게 막
그림자와 불빛들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뭔 일이고 왜 이리 시끄럽노 이러면서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데 네. 개하고 고양이가 한참 그때 도망가고 있고 맨 할머니가 그 뒤를 따라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분명히 개의 형상이에요. 개의 형상인데 일단 엄청 컸어요. 사람의 한 3배, 4배 정도 되는 크기의 개인데 이게 개는 개인데 온갖 개랑 짐승들을 뭉쳐가지고 개의 형상을 하고 있다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딱 그 개의 얼굴을 보면 그냥 개 모습이 아니라 개랑 동물들이 막 여러 가지가 겹쳐서 와, 예. 얼굴 모양이 된 것처럼 네.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선을 그려서 그림을 그리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막 점을 찍어서 그림 그린 것처럼 점을 찍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든 것처럼 예. 가까이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그게 개처럼 보이는 것처럼 예. 그렇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여드름처럼 얼굴에. 그래가지고 큰 개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도망가는 가축들과 그 할머니를 쫓아가면서 살점이 막 떨어져요. 그 뒤에서 쫓아가는데 개의 사체같이 막 떨어지고 고양이 사체가 떨어지고 하는데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을 해관 앞에 입구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하얀색 강아지가. 쉽게 말씀드리면 백구죠. 백구 종류인데 그게 계집하고 이렇게 목줄을 해가지고 마을 해관 앞에 묶여 있었어요. 한 마리가. 근데 마침 그때 그 창문에서 왼쪽을 바라보면 마을 해관 입구가 딱 보였어요. 그 구조가. 그래가지고 이 도망가던 동물들하고 할머니하고 마을 해관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다가 나머지 그 동물들은 다 도망을 가고 할머니는 열대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빠르게 도망을 못 가니까 결국에 마을 해관 앞에 있는 목줄에 묶여있는 강아지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되게 용감한 게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그 개는 맞서더라고요. 제가 본 그 징그럽고 무서운 짐승을 향해서 막 짖으면서 맞서는데 그 앞에 있는 징그럽고 무서운 짐승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를 그냥 한 입에 먹었어. 이렇게. 제가 보는 앞에서. 한 입에 탁 먹고 그 개 뒤에 숨어있다 할머니가 그냥 망연자실한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까지 애가 한 입에 그냥 탁 먹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안 돼!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는데 제 입에서는 소리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창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몸이 안 움직여졌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열도 받고 화도 나고 슬프고 이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작은 이모가 저를 깨우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을 탁 떴는데 꿈이었던 거예요. 예. 그게 꿈이었는데 이모야 내 이상한 꿈을 꿨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모가 못하게 막으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막 소란스럽다고요. 바깥쪽이. 그래서 제가 헐레벌떡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 해관 밖으로. 나갔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그래도 조금 어리신 청년이신 남자 한 분께서 앞에 있는 개집을 수호하고 계시더라고요. 개는 없고 그 마을 해관 앞에 있던 개가 없고 그리고 개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 개를 묻어주시고 개를 치우고 계셨고 제가 꿈에서 봤던 할머니가 그 마을 해관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집에 사셨던 할머니인데 그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울음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오. 울음소리가 나고 어르신들이 다 거기 계시고 심지어 대구 이모도 거기 계시고 작은 이모만 저한테 깨우러 오신 거더라고요.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날. 아이고. 개랑 함께. 저는 그걸 꿈에서 어떤 짐승 같은 게 그렇게 된 걸 보게 된 거죠. 네. 한참을 그렇게 수습을 하고 나서 작은 이모께서 마을 어르신들을 모았어요. 모으셔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된다. 지금 원인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 마을에는 분명히 당산나무도 있고
마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도 지금 안 보인다.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할머니 장례식도 가셔야 될 겸 다들 이 마을을 떠나서 잠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한 분의 할머니께서 자제분도 안 계시고 혼자 쓸쓸하게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을 해관에 저랑 같이 있기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들 떠나셨죠. 마을을 잠시. 그리고 나서 작은 이모랑 대구 이모는 그때부터 심각해져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밤을 새서라도 찾아야 된다. 이 생각에 진짜 그 일대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셨어요. 두 분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고 저랑 할머니 한 분은 마을 해관에서 나가지도 않고 마을 해관 안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틀 동안 대구 이모랑 작은 이모가 한 번도 마을 해관에 돌아오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렇게 이틀 동안 저랑 할머니랑 마을 해관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때 동안은 저도 다른 꿈도 안 꾸고 멀쩡했어요. 그렇게 있다가 그날 작은 이모랑 대구 이모가 돌아오시기 전날 제가 꿈을 꾸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워서 자고 있고 제 옆에 할머니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처럼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밖이.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죠. 또 일어나서 쳐다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짐승이 있고 이번에는 사람은 안 보였어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사람은 안 보이는데 온갖 짐승들이 또 막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쫓아가서 잡아먹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람은 그나마 없네, 다행이네 생각을 하고 몸을 다시 누워서 숨으려고 안 보이게끔 안 들키게끔 숨으려고 앉으려고 했는데 몸이 굳어서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렇게 안 움직여져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그 짐승이 도망가는 동물들을 쫓아가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한 발자국씩 걸어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혹시 이 창문을 깨고 고개를 내밀면 어떡하지, 내랑 할머니 어떡하지 이러면서 너무 공포에 쩔어가지고 몸이 막 덜덜 떨리는 느낌도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오줌도 지릴 것 같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짐승이 거의 가까이 다 왔는데 작은 이모가 제 뺨을 때렸는지 뺨이 아프면서 제가 잠을 깼는데 작은 이모가 괜찮나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일단 꿈이고 어차피 공포만 느꼈었던 거니까 괜찮았는데 작은 이모랑 대구 이모의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산에서 막 뒹굴었다 온 것처럼 엉망진창이시더라고요. 두 분께서. 그래갖고 제가 이모야 괜찮나 이러니까 몰라 말할 힘도 없다 야 이러면서 근데 다행이다 일단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대구 이모랑 작은 이모께서 두 분이서 막 씻었어요. 마을 해관에서. 그렇게 씻고 나오셔가지고 내일 다 끝낼 거다 두고 봐라 이 개놈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 왜 무슨 일인데 이랬까 일단 이는 신경 쓰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나중에 이모가 차에서 갈 때 편안할 때 이야기해줄게. 지금은 아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알겠다 했죠.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차마 뭐 떼쓰고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고 이모가 구판이나 무슨 무업을 확실하게 할 때 입는 무복 같은 옷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작은 이모는 아시다시피 남들을 점쳐주거나 이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무구, 무복 이런 게 딱히 없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으로 완전 안정하고 하얀 한복을 차려입고 대구 이모도 마찬가지로 그런 옷을 입더라고요. 두 분께서. 입고는 그 마을 입구 반대편에 있는 뒷산 쪽이 높지 않은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시더라고요. 두 분께서. 한껏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간지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됐나? 밖에서 막 새끼 강아지 울음소리 있죠. 깽깽깽 요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고 이러면서 밖을 딱 쳐다봤는데 작은 이모가 웬 새끼 강아지인데 하얀 백구 새끼 같은 요런 새끼를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안고 있더라고요. 안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마을 회관으로 뛰쳐나갔죠. 이모, 이 강아지 뭔데? 와, 진짜 귀엽다. 이러고 있었는데 얘가 우리 도와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얘가 뭘 도와주지? 이러면서 일단 그 마을 회관 앞에 이렇게 목줄을 해가지고 밖에, 그 마을 회관 안에 아니라 밖에 놔뒀어요, 그냥. 근데 새끼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짖을 거 아니에요. 그 개가, 강아지가 새끼니까. 더군다나 목줄까지 채워놨으니까 잠도 못 잘 정도로 계속 밖에서 낑낑낑낑 거리더라고요, 강아지가.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모야, 그냥 강아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되나? 너무 시끄럽다. 잠도 못 자겠다. 이렇게 하니까 작은 이모가 안 된다. 걔 오늘 들어오면 안 된다. 무조건 밖에 있어야 된다. 참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자라. 저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시끄러워야 하는데 계속 막 그렇게 깽깽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쳐서 잠이 들었나 봐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또 밖에 막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딱 그 꿈 꿨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밖에 있는 강아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래갖고 고개를 들고 일어서가지고 밖을 탁 쳐다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징그러운 짐승과 새끼 강아지, 작은 이모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마주보고 있더라고, 마침. 근데 그 새끼 강아지가 진짜 기세가 1도 안 꺾일 정도로 짐승 앞에서 막 짖어대는데 너무 용맹스럽게 보이더라고,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짐승도 함부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멀뚱하게 서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새끼 강아지를. 그렇게 한 몇 번을 그 강아지가 짖어대는데 진짜 눈도 깜짝할 사이에, 눈도 깜짝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잠깐 저 혼자 시간이 멈췄다가 다시 리플레이 된 것처럼 그 짐승의 머리가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그냥 짐승의 머리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뜯긴 것처럼. 그래갖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새끼 강아지 뒤에서 그 앞에 있는 짐승보다 더 큰데 동물 얼굴이 짐승의 몸집과 비슷할 정도로 큰 동물이었어요. 큰 짐승인데 그게 갑자기 그 새끼 강아지 앞으로 턱 튀어나오더니 나머지 짐승의 몸통 부위를 다 씹어먹고는 산으로 그냥 뛰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새끼 강아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엎드려 있고 자는 것처럼. 이게 뭐지?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그냥 멀쩡히 서 있다가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니까 작은 이모랑 대구 이모가 제 옆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야, 이상한데 희한하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왜 죽었나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갑자기 일단 뭐 하나 죽긴 죽었다 이야기하니까 누가 죽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징그러운 애가 죽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모가 됐다 이러면서 대구 이모랑 둘이서 껴안고 됐다 끝났다 이제 고생했다면서 서로 막 껴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저는 두 분만 아시는 거고 저는 뭐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냥. 그래갖고 뭔 상황이고 뭐지 한데 물어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모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대구 이모께서 마을 촌장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다들 오셔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일 없다 그럴 일 없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안전하다 해서 그날 저희는 편안하게 작은 이모랑 대구 이모랑 저랑 그리고 할머니랑 넷이서 마을에 가서 밥도 해먹고 하면서 편안하게 쉬다가 다음날 어르신들이 돌아왔을 때 마을에 잔치가 났어요. 마을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이모가 갑자기 표정이 너무 싸해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야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나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이모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냄새 나나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아이 뭔 냄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무슨 냄새 이라니까 너무 고약한데 너무 썩은 내가 나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이때까지 안 나다가 갑자기 나나 물어보니까 지금 갑자기 난다. 이상하다. 막 이러면 대구 이모한테도 물어보니까 대구 이모도 이미 낌새를 느꼈는가 계속 막 주위를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이서 막 한참 킁킁거리면서 걸어가니까 진지한 얼굴로 하고 걸어가니까 아무리 잔치 중이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도 갑자기 이제 다들 집중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작은 이모랑 대구 이모가 걸어가는 길을 마을 어르신들이랑 저랑 다 같이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을 해관 뒤쪽에 또 이렇게 산이랑 이어져 있는 약간 언덕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면서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탁 올라갔죠. 다 같이 그냥 뒤를 계속 따라갔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들 탁 따라갔는데 당산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산나무보다는 조금 작은 되게 큰 나무가 한 그루 덩그러니 이렇게 서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밑에서 자꾸 냄새가 난대요. 작은 이모가. 그래서 저보고 파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겠다라고 좀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어요. 그냥 시키니까 미친 듯이 막 손으로 파고 나무 이런 걸로 갖고 와가지고 파고 있는데 아무래도 잘 안 파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회관에 있던 개 죽고 나서 그거 정리하시던 젊은 청년분이 삽을 갖고 오겠다면서 뛰어가셔서 삽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삽으로 청년분이 이렇게 막 팠거든요. 팠는데 안에 항아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높이가 한 50cm 정도 되는 좀 쪼맨한 그냥 항아리 같은 게 하나 딱 있더라고요, 안에. 근데 입구에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가 이거다. 아, 이게 원인이다. 드디어 찾았다. 아, 이 개들 하면서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이라면서 이모가 바로 그 부적을 끼고 입구를 탁 열었는데 개머리하고 고양이 머리하고 그것도 새끼 개, 새끼 고양이, 너구리 얼굴 막 이렇게 몇 마리의 짐승들의 얼굴만 들어있고 안에 거기에 동물 형상으로 돼 있는 집 인형 있죠. 원래 집 인형 하면 대부분 사람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네 발로 이렇게 동물 모양으로 만든 집 인형하고 그렇게 막 들어있더라고요, 안에. 그러니까 작은 이모가 이 더러운 것들 진짜 누구한테 무슨 원한 살 일이 있냐. 어차피 어르신들 다 모여 있으니까. 예. 근데 어르신들은 다들 아닌데 누구한테 원한 사고 이런 게 없는데 왜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이러면서 막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그 삽 가져왔던 청년분께서 혹시 금만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작은 이모가 말해봐라 하니까 한 1년 전에 하도 마을 집들 개들이 한 마리씩 사라지길래 그 청년분이 그나마 나이도 제일 어리고 힘이 세니까 보초를 쓰고 있었대요. 누가 훔쳐간 건가 싶어서. 그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데 다른 마을 개장수가 개를 한 마리씩 훔쳐간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이 청년이 족쳤던 거예요.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개장수가 두고 봐라. 언젠가 내가 진짜 복수한다고 하고 그나마 그래도 다른 마을 사람이지만 오다 가다 한 번씩 읍내장이 열리거나 이러면 오니까 결국 뭐 경찰에 딱히 신고는 안 하고 그냥 보내줬던 건데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짓을 한 것 같다.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확신은 아니지만 혹시 그 사람인가 하고 추측만 그렇게 하고 일단락을 됐어요. 그렇게 일단락되고 작은 이모께서 데리고 왔던 강아지는 그 마을 해관에 모셔놓고 네. 계속 키워라. 잘 키워라. 항상 돌아가면서 밥도 챙겨주고 상태도 확인해주고 병원 데리고 가서 아픈 거 없나 확인도 해주고 잘 좀 키워줘라 얘는. 그래야지 이 마을이 안전할 거다. 그리고 당산나무가 하나 있었다 했었잖아요. 그 마을에. 당산나무는 매달은 아니지만 매해 추석과 설날 때 꼭 마을에서 제를 올려드려라. 당산나무에. 그렇게 꼭 약속을 해라. 그렇게 해야지 이 마을이 계속 안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다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증이 극에 달한 상태죠. 그렇게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나서 저는 차에서 폭풍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은 이모한테. 근데 일단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게 왜 개를 모시면서 키워라 했고 당산나무에 그렇게 재를 올려라 했냐. 그것도 물어보게 됐죠. 물어보니까 개는 니도 꿈에서 봤을 거 아니냐. 개 때문에 그 마을이 지금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원래대로. 그 개가 모든 걸 처리해 준 거고 그 개는 어디서 났냐. 니 덕인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모가 니 보고 집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자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냐? 모른다. 이모가 그랬던 이유는 니 옆에 있는 수호령 누나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런 거다. 부탁할 거 있고 우리 신도 마찬가지로 같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네가 잠이 들면은 이모는 하기가 싫은데도 만약에 신들이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게 되면 이모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그리고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이 일에 니까지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난 니 보고 잠을 자지 말라고 한 거다. 잠을 자면 꿈에 나타날 거니까. 꿈에 나타날 거니까 잠을 자지 말라고 한 건데 네가 잠이 드는 바람에 꿈에 우리 신하고 대구 이모 신하고 같이 간 거 아니냐. 같이 가서 니 보고 고맙다고 그렇게 손잡았던 거 아니냐. 그 말을 딱 하는데 저는 그 꿈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작은 이모한테. 근데 이모가 그 말을 딱 하니까 소름이 또 끼치는 거죠. 난 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정도면은 그냥 우리 소영 누나가 직접 그냥 와갖고 없애줘도 되지 않았냐. 물어봤죠. 근데 니도 알다시피 그 소영 누나가 니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온 것도 아니고 니한테 겪은 시련도 아닌데 왜 도와줘야 되냐. 그렇게까지 그분이 힘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네가 직접 행하는 일도 아니고 네가 직접 해결해야 될 일도 아닌데 그분이 도와주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데 굳이 도와줄 이유는 없다 보니 그 강아지를 한 마리 보내주신 거다. 얘를 그 짐승이 나타나는 장소에 묶어두고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 올 필요는 있었냐 물어봤죠. 나는 여기 그럼 올 필요 없지 않나 이모야. 물어보니까 아니지 네가 와야지. 왜? 이런 물어보니까 네가 와야 그분도 따라오니까. 아 했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럼 뭐 마지막에 그 당산나무는 왜 죄로 올려달라 했어? 물어보니까 원래 그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에 할매가 있었대요. 근데 그 할매가 그 짐승이 나타난 이후로 할매가 힘이 붙이니까 안 되니까 도망을 가셨던 거예요. 버리고. 네.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작은 이모랑 그 대구 이모가 하루 종일 찾으러 다니셨잖아요. 그래 찾으러 다니면서도 안 보였는데 그 마을 뒷산에 어떤 나무에 그 할머니가 쉬고 계셨대요. 그걸 발견을 했대요. 발견을 했는데 할머니는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몇십 년을 이 마을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했는데 죄를 한번 올려주기를 하나, 와서 기도를 한 적이 있나, 내한테 뭘 공양을 바친 적이 있나. 근데 내가 굳이 그 짐승놈이랑 왜 싸워야 되냐 이래 된 거예요. 이모랑 대구 이모는 어르고 달리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제발 돌아와 달라.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그 할머니를 찾으려고. 그래서 지금은 그건 거죠. 그 개가 죽기 전까지는 이 마을을 지켜주겠지만 그동안 이 당산나무에 아무런 죄도 공양도 기도도 아무것도 안 했던 상태에서 할머니가 힘이 없으시니까 이 개가 지켜줄 수 있는 동안은 최대한 할머니께 기도도 하고 죄도 올리고 하면서 할머니의 힘을 키워드려라. 그래야 이 마을이 안전할 거다. 그래서 이모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마을 어르신들한테. 걔도 일단 수명이 있으니까 살다가 죽게 되면 그 마을을 또 누가 뭐 나쁜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적기든 악기든 원기든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때 동안 힘을 키웠던 이 당산나무 할머니가 지켜줄 수 있게 마을을 힘을 키워드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저희 질문도 차에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게 해결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 엄청난 이야기네, 이것도. 아, 근데 이게 원래는 엄청 길어요. 이게 내용이. 예. 엄청 긴 내용인데 축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잘렸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이게 원래는 어. 이야기 내용이 한 2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겪었던 일이거든요, 원래는. 아, 난 또 2주 동안 해야 된다는 줄 알고.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 2주 동안 겪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 일들이 전부 2주 동안 겪었던 일인데 제가 2주 동안 겪었던 그 일을 축소로 하려니까 많이 잘리긴 잘리더라고요. 야, 이거 만약에 2주 동안 계속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거의 강플릭스지, 거진. 그죠? 그렇죠. 그 강플릭스 시리즈가 하나 나오죠.
정말로. 그렇죠, 그렇죠. 네. 야, 그래도 오늘 강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라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바빠도 시간 이렇게 또 내주셔서 가끔 또 와주세요. 아, 예. 오늘도 원래는 제가 작은 이모랑 연락이 안 됐잖아요. 네. 6년 만에 연락이 돼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작은 이모. 네.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 네. 오셔서 어머니랑도 오해를 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돌빈이 시참했던 거 또 보여드리면서 이모야 내 이런 거 이모랑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거 풀고 있다 하니까 이모도 잘했네 이러면서 들으시고 하시는데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래갖고 작은 이모가 야 우리 겪었던 그 이야기 해봐라. 아하. 그 이누색이라 하더라고요. 이모도 어, 보셨다 이누- 하더라고. 네, 이누가미. 이누가미라고, 예. 제가 지금 좀 필터링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작은 이모가 딱 그 이누개 이야기를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작은 이모께서 원래 재혼 가정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촌 형과 사촌 누나도 재혼으로 저희 작은 이모가 배에 아파서 낳은 자식은 없어요. 왜냐면 무업의 일을 끊으려고 대를 네. 무업의 대를 끊기 위해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저를 진짜 친아들처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혼을 하시고 지금은 또 신이 이제 올라가셔서 없다 하셨잖아요. 이제 무업을 안 네.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 신께서 도와주셨는지 50년 만에 첫사랑을 고향에서 만나셨대요. 오호.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신기한 게 그분도 사별을 하셔가지고 혼자 계셨던 거죠. 두 분이서 지금 같이 지내시는데 오. 50년 만에 첫사랑이 이어져가지고 다시 만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과수원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정말 보기 좋고 남은 여생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이모. 아이고. 네. 이 영상 편지죠? 이런 게 또 이 네, 맛이죠? 지금, 네, 보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아이고, 네. 이렇게 가족분들끼리 가끔씩 아니면 뭐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도 이렇게 영상편지가 가끔 있거든요. 저희 방송에. 아, 예.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해지고, 네. 앞으로 진짜 강장님 말씀대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강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강장님 이야기가 굉장히 스펙타클했습니다. 정말 스펙타클했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모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이 가장 제일 우선이니까요. 건강하시고, 강장님과 그리고 또 지금 사랑하시는 분과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